BMW C600 리어 휠 밸런스를 보려고 합니다. 다른 저백이랑 스쿠터와는 다르게 이제 스윙함이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고정 방식도 자동차처럼 한쪽 볼트만 풀면은 이제 바퀴가 빠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보통 머플러 간섭 때문에 이제 머플러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간섭 없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순정 머플러는 잘 모르겠어요. 이 투닝 머플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볼트만 풀면은 빠지고요. 휠 고정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톡스 볼트라고 하죠. 별로 되어 있는 건데 T50 규격입니다. 이렇게 생긴 볼트가 공구가 있으면 되고요. 네, 별 모양이죠. 톡스라고 합니다. T50 규격이고요. 그리고 스쿠터 방식 같은 경우 이제 기어를 넣을 수가 없고 고정이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고정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구가 있어요. 이거는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케이블 타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CU100 같은 경우는 휠 PCD가 요 거리, 볼트와 볼트 구멍 거리가 다른 그 BMW 모터사이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BMW 휠 밸런스 아답터하고는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KNL에서 그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기존의 BMW 사용하던 제품에 C600과 F800 시리즈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추가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밸런스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없어도 볼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이러한 테이퍼 형상의 아답터 파는 게 있는데 꽂고 뒤쪽에서는 이렇게 마감을 해서 잡아주면 자동 밸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 밸런스로도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냐면 스지마 팩토리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이 샤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를 하면은 수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C600뿐만 아니라 뭐 두카티를 비롯한 싱글 스윙한 방식의 휠 거의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테이퍼 아답터도 스지마 팩토리에서 판매 중이에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하고 꿀렁거리지 않아요. 반대쪽은 이런 형태입니다. 흔들거리지 않고 잘 돼요. 이렇게 돌려도 크게 꿀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 점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밸런스, 수동 밸런스 보는 방법은 뭐 유튜브에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아답터를 이용하면은 아까 그 테이퍼 형상의 제품보다는 좀 더 견고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꿀렁거림도 뭐 거의 없고 이런 타입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대응 가능한 기종은 혼다 골드윙 0.8, 그다음 BMW 싱글 스윙암 스탠드, 싱글 스윙암 방식을 사용하는 1200RT나 1200 GSK, 1300, 1200 거의 다 호환이 돼요.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은 1100이나 1150 시리즈 바이크들, 그다음에 C600하고 800GT 같은 경우 또 서로가 다른데 그건 이제 지금 요번에 출시할 신제품은 대응이 가능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은 그 C600이나 C650, 800, F800GT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안 됩니다. 신제품만 되고요. 휠을 밸런스 이제 고정을 할 건데요. 기종마다 바이크마다 이 림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샤프트에 그 스페이서를 끼워서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끼워줘야 게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기본 제공되는 스페이서를 여러 개를 끼워야 돼요. 이렇게 짧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굵기와 길이인데 이렇게 끼우면은 너무 많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를 미리 제작해 두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서 내경은 대부분 다 13, 그러니까 밸런스 기계 자체가 바이크는 다 샤프트 굵기가 13mm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을 해주고 이 집게를
집게는 이 부분, 얘를 당기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탈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락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K&L 자동차 탈착기, 그러니까 바이크용으로 애초에 나온 밸런스 기계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자동차용을 개조를 해가지고 바이크하고 이제 변명으로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화면 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 할 거는 지금 자동차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걸 바이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승용차와 바이크, 뭐 외건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크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뭐 엔터를 안 눌러도 이렇게 그냥 커서만 움직여도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 선택을 했으면은 위에 부분 이제 양옆에 납을 붙이는 경우인데 바이크는 자동차와 다르게 림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움직여서 납 붙이는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고르면은 가운데 붙이냐 양옆에 붙이냐, 스타틱과 다이나믹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은 가운데 붙이는 모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뭐 5g, 1g 뭐 이거 뭐지? 모르겠어요. 5포인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크로 골라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붙이는 모드로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이 밸런스 보려는 휠 스펙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 화면 모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 밸런스 기계와 휠과의 거리, 그 다음에 림폭, 그 다음에 휠 지름, 요걸 입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간혹 그 리셋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백 누르시고 이 모드로 왔다가 다시 엔터 누르면은 리셋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리부터, 거리는 요 전용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여기까지 림까지, 타이어가 아니고 림입니다. 림까지 거리를 재면은 요 밑에 자가 있죠. 저 자의 눈금대로 읽으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거 120, 그렇죠? 그러면은 120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120을 어떻게 입력을 해주느냐, 요게 지금 임의대로 입력된 수치예요. 뭐 먼저 작업했을 때 사용했던 수치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요 버튼, 요걸로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엄청 빨리 바뀌어요. 이게 아니면은 바퀴를 회전시켜서도 미세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0을 이제 맞추면 돼요.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가 있죠. 바퀴를 잡고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120을 맞췄으면은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림폭은 현재 6.0으로 되어 있죠. 림폭은 6.0으로 되어 있는데요. 6.0 같은 경우는 이제 190 타이어를 사용하는 림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190이 6.0, 180이 5.5, 170이 5.0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앞에 이제 120 많이 사용하는 120, 70에 17 이런 기종들은 이제 뭐 림 지름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림 폭이 이제 타이어 사이즈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120 사용하는 기종들은 보통 이제 3.5가 림 폭입니다. 이것도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1200GS 그러니까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120, 70에 19라는 규격인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 림 폭이 뭐 3.5가 아닌 이제 3.0입니다. 그 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2.5를 쓰는 차도 있어요. 앞림이. 이거는 제일 정확한 거는 보통 휠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 림 폭이 그거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거나 이제 표기가 안 돼 있는 기종들은 탈착기 구매할 때 이제 더듬이 같이 생긴 걸 주는데 이걸로 림 간격을 측정을 하면은 여기 이제 눈금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거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수유백 같은 경우는 이제 160에 60에 15라는 이제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4.5로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림 지름, 휠 지름인데 이거는 뭐 160, 60에 15니까 15인치입니다. 그럼 15인치로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휠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떨어져서 작동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는데 그 커버를 사용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수치 입력이 끝났으면은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죠. 80g.
80g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밸런스를 봤을 때 나오는 수치는 아니고요.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휠 결합이 제대로 반듯하게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붙어 있는 밸런스 납이 엉터리로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안 빠지는 휠 자체가 있어요. 이 샤프트 자체가 워낙에 얇다 보니까 할리 리어 휠처럼 이제 무거운 바이크 휠들은 꿀렁거려 가지고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수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납을 이제 어느 부위에 붙이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돼요. 휠을 돌려 보면은 이 위치가 변합니다. 계속. 요 불이 다 켜지고 라이트가 들어오는 위치, 이렇게 돌리다 보면 라이트가 들어오죠. 요 위치가 이제 납을 붙일 자리예요. 근데 납을 붙이기에 앞서서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기존에 붙어 있는 납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죠. 밸런스 납 테이프 떼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맞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기존 걸 다 제거하고 보는 게 맞아요. 기존 밸런스 납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80g.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안 빠지는 차들이 있어요. 안 빠지는 차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에 60g을 붙이라고 해서 60g을 붙여놓고 돌리면은 다시 그 맞은편에 또 60g을 붙이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맞은편에 붙여서 다시 돌리면 또 50g을 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휠 한 해 한 5kg 정도 납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밸런스를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면 수동으로 보든가.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이제 80g이 나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치는 아닌데 조금 의심해볼 만한 게 TPMS가 이제 내장 방식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 에어 밸브 주입구가 TPMS가 아니고 그 맞은편 쪽에 TPMS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80g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지시하는 부분에 60g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는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나머지 추가로 25g 붙여보고 다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또 페이크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원샷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25g을. 붙였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5g. 그러면은 5g 정도 오차는 사실 무시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봤는데 0점을 이제 맞추는 게 좋겠죠. 5g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드디어 0이 나왔습니다.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안 맞는, 잘 안 잡히는 경우였는데, 보통 많이 작업하는 120이나 190 이런 바이크들은 거의 한두 번 만에 0점이 나와요. 대부분. 이 휠이 이제 안 나온 이유는 싱글 방식들은 잘 안 나와요. 그 일반 더블 스윙암 이런 바이크들은 이제 양쪽 베어링을, 허브가 이제 양쪽에 베어링이 있다 보니까 휠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무게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좌우 분할이 돼 있는데, 이런 싱글 방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밸런스는 어쨌든 보는 게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이게 설령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KNL 밸런스 구매는 스지마 팩토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수동 전부 다요.